경기도 안양에 사는 사람인데요. 네. 제가 이제 얼마 전부터 관심 있게 봤던 게 그 빌라 석수 3동에 네. 다주택가에다가 빌라촌이거든요. 근데 음. 그게 작년에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됐어요. 네. 그래서 가격이 작년 말부터 엄청 많이 올랐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자금이 여유가 있는 게 아니라서 혹시 전세라도 끼고 하나 구입하고 나중에 이제 입주를 하게 할까 생각 중인데 여기 전망이나 뭐 여유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투자해도 되는 건지 그런 거 좀 한번 물어보려고 전화드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석수 3동 빌라 일단은 앞으로도 상승할 여력이 있는지 이에 대한 상담 도움 드리겠습니다. 팀장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작년에 정비구역 지정이 됐어요. 네. 그러면서 집값이 얼마에서 얼마로 올랐나요? 이제 그게 원래 빌라가 세대수가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지정되기 전까지는 되게 이제 저평가가 돼 있었거든요. 25년 된 빌라들이 많이 있어서 네. 그랬다가 관심을 갖고 좀 관심을 갖고 있는 차에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면서 네. 뭐 그게 막 3억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1억대 아파트가 1억 전이었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1억대에서 지금 이제 3억대로. 예. 그래서 지금 이 전세를 끼고 제가 이제 여유 자금은 없으니까 전세를 끼고 그럼 네. 1억 전세가 한 1억 천에서 그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투자할 돈이 한 1억 5천 정도 막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투자해도 좀 이런 나중에 전망이나 투자 가치가 있는지 그거는 여쭤보려고 어떻게 전화드려요. 보면요. 네네. 여러 가지를 계산한 다음에 접근을 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네네. 자, 시청자님은 그냥 단순히 재개발이라는 거 하나에다가만 포인트를 맞추고 재개발되면 무조건 돈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재개발을 해서 조합원이 들어가는 비용이 뭐가 들어가느냐 한번 따져볼까요? 네. 첫 번째, 우리 시청자님께서 초기에 있는 요 물건을 매수했을 때 들어가는 게 네. 모두 다 내가 예를 들어 3억 주고서 지분을 샀다. 네. 그러면 나중에 여기가 평가라는 것을 할 때 3억을 다 인정해 주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 3억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예상되는 평가받을 만한 액수 위에다가 플러스해서 종전에 이 물건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받고 빠져나가는 프리미엄이라는 게 포함이 된 거거든요. 네네. 그 중에서 인정받는 거는 평가액만 인정을 받는 거예요. 예. 그러면 보통 이런 형태에 있는 지분 10평짜리 다세대 같은 경우에는 평가를 받아봤자 뭐 1억에서 1억 중후반대 정도까지만 평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네. 그 주변에 있는 뭐 내손동이라든가 이런 데들 구역들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셔야 되는데 네네. 안양 시내의 일대에 있는 소형 물건들이 평가가 얼마가 나왔는지 그것과 대비해서 입지적으로 얘의 입지와 공시가격이랑 대비를 해보면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그러면 분양가가 결정이 될 텐데 그 분양가를 전부 다 내야 되느냐? 아니에요. 거기서 평가된 액수를 빼고 나머지가 내가 내야 되는 추가 분담금이에요. 예.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언제 결정이 나냐면 관리 처분을 쓸 때쯤 돼서 대충이나마 나와요. 예. 물론 그건 역시 확정이 아니고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상태에서 뭘 보고서 투자를 접근해야 되느냐? 지금은 이 정비 사업이 끝까지 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첫 번째 우선적으로 봐야 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정비구역 지정됐는데 앞으로 무슨 단계들을 거쳐야 되느냐? 일단은 추진이 설립 후에 조합이 인가가 나야겠죠? 그 다음에 사업 시행 인가 받고 또 관리 처분 쓰고 마지막에 이주하고 철거하고 착공해서 분양 승인 받아서 일반 분양하고 짓고 그 과정이 몇 년이나 걸릴까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10년이다 15년이다 얘기하는 것조차가 무의미한 정도의 단계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경기도권에 있는 정비사업 구역들이요. 시간이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여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구역들이 서울보다도 경기도권은 경기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무조건 피하라라고 말씀드리는 그 투자의 종류가 뭐가 있냐면 재건축, 재개발과 같은 건축사업 영역은 지금은 들어가지 마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설령 이게 몇천 더 오르고 1억이 오르고 당장에 돈이 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하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먹을 수 있는 너무 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네. 그렇다는 거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재개발 재건축을 들어갈 때는요. 다 지어져서 아파트 되면 팔아야지라는 생각으로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그럼 언제 사야 되냐면 싸다라고 싶을 때 사서 진행이 되든 말든 비싸면 파는 게 정비사업에 대한 투자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만약에 내가 지어지고 나서 팔아야지, 그러면 서울에 있는 2차 뉴타운 지정됐었던 뭐 노량진이라던가 한남이라던가 이런 데들은 지금 가격이 올랐다 그래서 거기 처음부터 갖고 계셨던 분들이 과연 차익을 받느냐? 못 봤어요. 어렵죠. 그러게요. 좀 저는 이제 제 생각에는 관심 있게 봤었고, 이제 안양 지역이 네. 이게 좀 요즘 주위에 엄청나게 이제 막 노후가 되다 보니까 많이 여기 막 분양도 하고 많이 짓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여기 지역이 그나마 조금 저평가돼 있는 상태에서 그 옆에 또 광명이 있어요. 네. 광명도 있고 도로도 나고, 그래서 좀 투자를 해놓으면 빨리 진행이 되고, 그러기에는 제가 좀 그 시기를 놓쳐서 지금 너무 많이 오른 상태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전세랑 또 갭이 너무 크더라고요. 많이 올랐으니까. 당연한 얘기입니다. 네. 거기에 대한 부담이 있다 보니까 이거 괜히 들어가가지고 긴 시간을 투자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네. 그거를 좀 혼자 결정하긴 그렇고 자금을 막 여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한번 어떻게 투자 가능한지 전망이 있는지, 그래서 한번 연락 한번 드렸어요. 시청자님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만약에 매수를 덥석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그 물건을 팔고 싶을 때 그 물건을 누군가 잡아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물건 잡아줄 사람도 그 생각 때문에 매수를 안 해요. 그럴 거 아닙니까? 시청자님은 갭 투자 비용으로 해서 2억 들여가지고 물건을 샀는데 시청자님 샀으면 조금 높게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저는 이제 나중에라도 들어가 살 생각이거든요. 언제가요? 언제요? 뭐 그거 이제 긴 시간이 투자가 되겠죠. 지어줘야 근데 이제 말이죠. 거기가 빌라가 이제 지하가 그 지상이 있잖아요. 네. 지하는 지하하고 지상이 그 차이가 네. 한 7, 8천 나더라고요. 네. 근데 자금 여유가 없으니까 지하라도 제가 뭐 사면은 나중에 분양하면은 아무 네. 관계가 없잖아요. 제가 보는 그래서- 눈에는요. 네네. 지하는요. 시청자님께서 만약에 지하인 입주권을 사고 싶으시면 적어도 사업인가 정도는 난 물건을 사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너무 만약에 초기에 진행 안 돼 버리면 누가 그 반지하 물건을 사주겠어요? 절대로 안 팔립니다. 실거주로서의 가치 자체가 없기 때문에. 네. 우리는 초기인 사업장을 대할 때는 아주 최악의 상황까지도 고려를 해서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런 물건에 만약에 내가 뭔가를 사고 싶다? 아주 초기인 물건? 그러면 다세대 지분을 사는 게 아니라 비용 투자를 더 들여가지고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건물을 사야 돼요. 왜냐하면 그 건물은 중간에 가다 멈추더라도 개별적인 건축행위로서의 가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솔직한 얘기로 먹을 수 있는 것 대비해서 리스크가 너무 큰 게 아니냐. 나에게만 돈을 갖다 줄 것 같은 그런 투자처는 세상에 없다라고 봐야 돼요. 내가 남들보다 뒤처져서 이번 장에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못해서 그래서 상실감을 느꼈을 때일수록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좀 네. 생각 많이 해봐야 되겠네요. 네, 다른 사업장들도 한번 쭉 보세요. 지금 예. 재개발 재건축 현황이 어떤지를 쭉 보셔야 돼요. 네. 진행이 예정만큼 착착착착 가고 있는 데가 없어요. 전무합니다. 분양을 못하게 근데도 하는 왜 데가 이렇게 없어요. 많이 올랐죠? 지금 초기 단계인데도? 지금 재개발 재건축 사업장들이요. 재건축 같은 경우는 일반 아파트 상승폭보다도 밑에 있고요. 재개발 같은 경우에 이번에 아파트를 묶어버리니까 일부 재개발을 잡으려고 간 수요가 있긴 했어요. 네. 근데 그게 또 다시 출렁해버렸어요. 최근에 7.10 대책 이후에. 저는 이제 재개발을 제가 직접 차트를 만들어서 보는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모든 구역들에 대해서 제가 그거를 쭉 뽑아서 보고 있어요. 나중에 세미나 오시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네. 예. 그래서 좀 신중하게 결정을 하세요. 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예.